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18 정변 그리고 두 시선 중 진나라의 정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에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51년 여름 진흥공은 처음으로 중원 제후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제환공이 소집한 규구회맹에 참석하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여정이 길어져 회맹 기일을 맞출 수가 없게 되자 도중에 귀국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때 규구회맹 도중에 먼저 왕성으로 돌아가던 왕신 주공공을 만났습니다. 주공공은 회맹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진흥공에게 회맹에 참석하지 말고 국내 일에나 힘써라. 제환공은 제후들에게 베푼 작은 은혜를 내세우고 자신의 힘과 공을 자랑하기만 할 뿐 덕을 베푸는데 힘쓰지 않는다. 북쪽의 산융, 남쪽에 초나라를 친 것으로 너무 교만해졌다. 그리고 진나라에 앞으로 큰 난리가 있을 것이니 그 난리를 평정하는 데 신경 써라 라고 하자 진흥공은 회맹 참석을 포기하고 가을에 진나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흥공은 귀국 도중에 득병, 귀국해서는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이에 진흥공은 죽음을 직감하고 태부 순식을 불러 세자 해자의 앞날을 당부하자 순식은 공가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모아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이고 죽음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이다. 목숨을 바쳐 해제를 지키겠다라며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진흥공은 순식의 충성맹약에 비로소 안도하며 기원전 651년 9월에 죽었습니다. 여인은 진흥공의 유명에 따라 순식을 정경에 임명하고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좌우 사마에 양호와 동관호를 임명하여 철저히 경비하게 하였습니다. 순식은 11살의 해제를 상주로 삼고 제후들에게 부고하였습니다. 이극과 비정은 순식에게 장자 중이가 살아있는데 해제를 군위에 세운다면 누가 이를 따르겠느냐. 그대가 죽어 해제가 군위를 잇는다면 그나마 유의미한 죽음이겠으나 해제마저 쫓겨난다면 개죽음이 아닌가. 망명 중인 두 공자가 진나라와 진나라 백성의 지지를 받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라며 해제 대신 망명 중인 두 공자 중 한 사람을 군위에 세우자고 회유하였습니다. 이에 순식은 비록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해도 어찌 죽음을 피하랴. 나는 성군인 진흥공과의 언약을 저버릴 수 없다. 내가 성군의 언약을 내세우는 마당에 그대들이 중위 등을 지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나를 반대한다면 나는 죽음으로써 해제를 지킬 것이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극과 비정은 순식을 더는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살의 해제가 군위에 오르게 되면 망명 중인 두 공자는 타지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 될 뿐더러 해제 치하에서 여의와 순식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자신들도 찬밥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고 판단,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날 밤에 역사 중 신복을 불러 엄밀히 지시하였습니다. 기원전 651년 10월 이극의 신복 역사는 시위 졸개들 속에 끼어 궁중으로 잠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해제가 곡을 나려고 엎드렸을 때 빈청으로 뛰어 올라가 비수로 해제의 등과 뒷덜미를 찔러 죽였습니다. 배우씨가 칼을 뽑아들고 덤볐으나 그도 역사의 칼에 죽었습니다. 순식은 해제가 죽은 것에 대하여 내 어찌 성군을 대하랴. 해제를 지키지 못한 것은 다 나의 죄다라며 크게 자책하고 기둥에 머리를 짓짓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의가 나서서 순식을 만류하며 어찌 그대만 생각하는가. 비록 해제는 죽었지만 아직 탁자가 남았으니 그를 군위에 세우도록 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순식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 괴연을 호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호위군 수십 명을 죽인 후 조정회의를 열고 탁자를 새로운 군주로 옹립하였습니다. 양호와 동관호는 순식에게
이극과 비정이 탁자를 옹립하는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아 해제가 살해된 사건에 이들이 연루된 것이 분명하다. 즉시 이들을 처단하자라고 했으나 순식은 둘의 일파는 진나라에 폭넓게 포진되어 있다. 이들을 얕보고 섣불리 건드리면 오히려 당한다. 새 임금부터 즉위시킨 후에 비밀리에 도모하자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호와 동관호는 고지식하고 지나치게 신중한 순식의 태도에 불만이었습니다. 둘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순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불평하다가 진흥공의 상녀가 나갈 때 무장병을 매복시켰다가 이극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관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천하장사에다 날쌘 신복 도안이를 호출하여 이극을 죽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도안이는 원래 대부 추천을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였는데 도안이는 동관호의 지시를 받자마자 추천을 찾아가 동관호가 지시한 것을 몽땅 틀어놓으며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추천은 도안이에게 이극과 비정이 해제를 죽인 것은 온 백성의 원한과 울분을 풀어준 일이다. 정의의 편에 서서 부귀와 명성을 누리고 싶은가 아니면 불의를 돕다가 패가 망신하고 싶은가 라고 물은 후 동관호에게는 지시한 대로 하겠다고 하고 기회를 보아 오히려 그들을 없애라 라고 지시, 도안이는 그렇게 하겠다며 맹세하고 돌아갔습니다. 추천은 이 사실을 비정에게 알렸고 비정은 이극에게 알렸습니다. 기원전 651년 11월 진흥공의 장례일에 이극이 병들었다며 장례에 불참하자 도안이는 동관호에게 이극을 잡아 죽이겠다며 병사 300명을 얻어 이극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쳐들어가지는 않고 포위만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관호가 병사를 이끌고 도안이를 도우러 오자 도안이는 보고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 주먹 한 방에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도안이는 동관호가 이끌고 온 군사 및 자기 휘하 군사들에게 지금 성문 밖에 중위와 적나라 군사가 와있다. 나는 신생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이극의 명령에 따라 일었었다. 나의 뜻에 동참하려는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는 군사를 이끌고 공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에 맞춰 이극, 비정, 추천도 사병들을 이끌고 공궁으로 갔습니다. 도안이는 공궁으로 가다가 동관호가 죽는 것을 보고 급히 달아나던 양호를 칼로 쳐 죽였고 공궁에 들어가서는 순식의 품에 안겨있던 탁자를 빼앗아 정강 밑에 내던져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에게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던 순식도 두 동강 냈습니다. 여인은 이극 등이 난을 일으켜 탁자와 순식 등이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어디로 피신할까 망설이다가 가군이 거처하는 궁에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가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인은 다시 후원으로 달아나다가 결국 못에 투신자살하였습니다. 가군은 지난 제42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흥공의 정비였던 가희의 친동생으로 가희와 제강이 죽은 후 진흥공의 차비가 된 여인인데 여희의 등장으로 군부인의 지위를 잃은 여인입니다. 가군 입장에서는 여인은 진흥공의 총애를 다툰 연적이었기 때문에 여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겠죠. 그러나 일설에는 가군은 진흥공의 차비가 아니라 신생의 아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극 등은 여희 시체를 인정하여 토막냈습니다. 소인은 탁자의 생모였으나 진흥공의 총애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언니 여희와 같이 표독하게 군 것도 아니어서 별실에 감금하는 선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극 등은 동관호, 양호, 배우시 일족을 몰살하였습니다.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에서 진흥공에게 죽음으로써 해제를 지키겠다고 언약하고서 결국 죽은 순식과 노장공에게 죽음으로써 노장공의 서자이자 자기 조카인 반을 지키겠다 언약하고서 끝내 죽지 않은 노장공의 친동생 개우를 비교한 바 있습니다. 먼저 순식과 개우 둘은 첫째, 선군 즉 순식은 진흥공, 개우는 노장공에게서 자기 군의와 관련한 유훈을 받고 또 이에 언약한 점. 둘째, 군의 계승 과정에서 순식은 해제와 탁자를, 개우는 반과 노민공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 유사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순식은 유훈을 받들지도 못하고 자신도 죽었지만 개우는 비록 둘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나 노희공을 다시 세운 점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여조겸은 신하의 절개를 숭상하는 이들은 죽음으로써 언약을 지킨 순식이 개우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순식이 개우에게 부끄러우면 부끄러웠지 개우는 순식에게 부끄럽지 않다. 그것은 순식은 유운을 받들지 못한 잘못을 죽음으로 스스로 처벌한 것에 불구하고 개우는 그래도 결국 유운을 받던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식이 보필한 사람은 부정하고 개우가 보필한 사람은 정통이라는 점에서도 개우는 순식에게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제와 탁자 등이 죽은 참변 때의 도안이의 역할과 관련하여 동절국지 제28회에서는 도안이는 동간호의 부하로 이극을 살해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추천의 설득에 넘어가 오히려 탁자와 순식 등을 시살한 대역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와 춘추좌전에는 도안이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고 국어진어 2에서는 도안이는 정나라에 머무는 중의를 초빙하러 갈 때 사자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봉기, 진세가, 재태공세가, 노주공세가, 좌전, 노이공, 군연조, 국어진어 2에서는 한결같이 이극이 해제와 탁자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패길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해제와 탁자와 순식을 죽인 참변 때의 도안이의 역할과 관련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비용과 결혼관계 지속기간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 경제학과 교수 앤드루 프랜시스와 휴고 미아로는 이혼한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과 결혼관계 지속기간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2014년에 발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비용을 적게 지출한 사람이 더 오래 결혼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연구진은 결혼비용으로 5천에서 1만 달러를 지출한 사람의 이혼 확률을 1로 가정했을 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지출한 사람은 1.05, 2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사람은 1.32, 1천에서 5천 달러를 지출한 사람은 0.85, 1천 달러 이하를 지출한 사람은 0.64였는데 2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사람은 1천 달러 이하를 지출한 사람에 비하여 2배 이상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동연구는 결혼비용이 적을수록 왜 이혼율이 낮는지, 결혼비용 지출의 주체에 따른 변화 추이, 이혼희망 주체에 따른 변화 추이 등의 보다 세밀한 부분의 연구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경향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일생에 한 번인데 오늘 하루인데라며 결혼비용을 내지르는 경향이 있죠. 이럴 때마다 결혼비용이 적을수록 결혼관계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말을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